이 지사님, 좀 정돈 좀 하고 기본소득 얘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아이템에 왜 몰빵을 하냐고요.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제가 이 책에서도 썼듯이 기본소득론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기본소득론을. 사회 전체가 기본소득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아직도 얘기할 게 많은 아이템이에요. 얘기할 게 더 이상 없는 절대선으로 증명된 아이템이 아닌 걸 가지고 절대선인 것처럼 밀어붙이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지사님, 좀 정돈 좀 하고 기본소득 얘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죽 갔어요, 요새. 기본소득을 너무 정치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이면 복지정책, 경기부양정책이면 경기부양정책, 하나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세를 필요로 하는 정책인지, 정세 필요 없는 정책인지 좀 확실히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아무 때나 써먹으니까 좀 보기가 그래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세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 주장대로. 양 주장이 충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주 하시는 말씀. 나라에 돈이 그 허경영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루에 이틀 상간에 페이스북 포스팅 제목에 하나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기본소득을 위해서 증세해야 된다.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며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질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세력이라거나 어리석은 자들로 본인만 기본소득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본소득 이론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경지에 그런 이론 아니잖아요. 단순 소박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거나 무식하다는 식으로, 이런 인류가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제도를 하자고 할 때는요, 이거 안 따르는 놈들, 병신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몽땅 지면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제안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한민국 얘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얘기, 기본소득이라는 특정 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류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제도 양식의 도입을 얘기하시는 분은 다른 거는 겸손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요. 가보지 않은 발걸음이기 때문에요. 세금이라는 제도는 고대 국가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익숙하게 실행해온 제도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의 도입을 사회 공동체에서 고려해보라고 제안할 때에는 몰빵적인 태도로 맨 앞에서 리스크를 다, 이거는 절대선이고 이거에 반대하는 건 절대 악인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딴 거는 겸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발걸음으로서의 새로운 제도를 제안할 때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간 오늘 기분이 내가 안 좋은가 보네. 다 까.
제도 자체로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로 자꾸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일 잘한다로 가는 게 제일 가장 확실한 대통령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괜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재명에 대한 찬반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으로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일 잘하는 거, 소매 걷어붙이고 일 열심히 잘하는,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놓치지 않는 그 태도로 충분히 통한다고 봐요. 굳이 기본소득 찬반의 전선을 이재명에 대한 찬반 전선으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 잘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게 5년짜리 대통령이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려면 개헌을 먼저 얘기해야죠. 이 지사님에게 좋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이 지사님에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지사님에게 보탬이 되는 얘기예요. 이 지사님의 정치적인 진퇴, 지명도, 지지세의 상승 하강에 저는 이 얘기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혹시라도 되신다면, 되신 다음에도 기본소득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그러면은 안 좋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좋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깔끔하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확실하다. 일체의 누수 없는 소득 재분배다. 맞잖아요. 보편적이지 아니하게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니까 무조건 서민한테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돈을 거둘 때는 선별, 돈을 지급할 때는 보편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맞습니까? 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위장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논리, 숫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위장이 샥 풀어지네. 손에 안 잡히는 심리 얘기를 하니까 짜증났는데. 기본소득이 최고, 기본소득이란 뭐냐? 선별해서 돈을 걷어서요, 보편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정치의 본령이,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원 재분배거든요. 정부의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예. 자원의 재분배가 정부가 할 일이다. 이 말은 무엇을 부정하는 걸까요? 사회주의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보편, 전 세계의 모든 보편 정치학 교과서가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어떤 정치학 교과서에도, 경제학 교과서에도 정부가 하는 일은 자원의 재분배라고 돼 있어요. 정부가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그 말은 시장에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원의 재분배를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인정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원의 재분배다. 이 말은 원래 시장주의의 제일 핵심은 그거를 시장이 제일 잘한다 이거든요. 시장주의란 뭐냐? 한 사회 내의 자원의 재분배를 시장이 제일 잘한다입니다.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술술 풀린다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요.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딱딱 대비시키면.
그럼 그 자원의 재분배라는 정부의 목적에 가장 깔끔하게 부응하는, 중간에 씨잘데기 없는 얘기, 긴 프로세스, 복잡한 과정 다 빼고 가장 깔끔하게 자원의 재분배라는 취지에 1원의 누수도 없이, 단 1원의 누수도 없이 자원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소득인 건 맞습니다. 100%. 정말 소박한 옛날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있는 놈한테 돈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깜뿌라찌가, 표현에 깜뿌라찌가 보편 지급만 얘기하니까 감춰져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있는 놈들한테 돈 많이 걷어서 중간에 국가가 삥땅 안 치고 이전의 복지론에 대해서 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삥땅, 국가 삥땅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세금 걷어서 나라를 위해 좋게 잘 쓰겠다고 세금 걷어서 서민들한테 복지정책 하겠다고 세금 걷어서 중간에 꼼지락꼼지락 만지면서 다 지들이 헤쳐먹고 날려먹고 세고 그런 거라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 성격하고도 잘 맞는 건데 전산적으로 서버에서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소득 목적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둔다.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둔다. 자산이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자산이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죠.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자산에 대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면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왕창 내죠. 그 서버에 돈이 납부되자마자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가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심지어는 재외국민까지, 재외국민이 아니라 해외 영주권, 우리나라에 영주권 갖고 있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쫙 그냥 서버에서 나눠줘.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거는 매력적이죠. 그건 진짜 매력적입니다. 몽땅 서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빵원이에요. 맞습니까? 세금 고지서 날아가고 자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몽땅 전 국민한테 그냥 통장으로 꽂혀요. 소득 재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전체 나라의 돈의 상당 퍼센티지가 굴러가는 문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본소득으로 소득 재분배를 받으면 앞으로 위로받고 뒤로 구멍 뚫려서 빠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의 흐름만 보면은 소득 재분배가 맞아요.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해서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이 전체 국민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탁 나눠진다. 그 차원, 그 돈의 흐름만 보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겁니다. 일체의 행정비용 없이. 그러나 기본소득 철학의 제1문제는 실업의 감소에 대한 사고 자체가 없어요. 나라가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일, 실업의 감소.
기본소득은 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기본소득은 받게 되었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선 순서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자가 되어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업급여, 즉 국민의 일부 아주 취약한 일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이 가치랑 비교를 해봐요. 기본소득 도입하는 그 정도 사이즈 돈이면요, 우리나라 실업자들한테 선진국 못지않은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 실업급여 혹은 실업급여 대상, 일자리도 있고 기본소득도 주자. 동일 자원을 그러니까 그 돈을 걷어서, 단순 계산을 해서, 그 돈을 걷어서 실업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주면은 충분한 금액의 사회적 서포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산술적 자원 재분배라는 겁니다. 피부로 와닿는 자원 재분배가 아니고 전국 통계를 다 따져보니까 기본소득을 나눠준 다음부터 숫자로 분명히 표현이 되니까요. 50조, 100조가 몇십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36조 뭐 이렇게 돈이 돌아가니까 전체 숫자를 내보면 분명히 소득 재분배가 향상되었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올 거예요. 통계학자가 보기에 소득 재분배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소득 재분배라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소득 재분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뼈를 때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는 소득 재분배가 아니고 숫자로만 표현되는, 전국 통계로만 확인되는 소득 재분배라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덮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은 아이템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아이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아이템에 왜 몰빵을 하냐고요. 끝도 한도 없는 토론이 펼쳐져야 되는 건이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제가 이 책에서도 썼듯이 기본소득론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기본소득론을. 사회 전체가 기본소득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아직도 얘기할 게 많은 아이템이에요. 얘기할 게 더 이상 없는 절대선으로 증명된 아이템이 아닌 걸 가지고 절대선인 것처럼 밀어붙이지 마시란 얘기예요. 오픈된 자세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절대선과 절대악인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너무 당연한 지상명제, 정언명령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저하고 1대1 토론에서 이 지사님이 저 못 이깁니다. 저도 이 지사님을 완전히 이길 수 없지만 이 지사님도 저 못 이깁니다. 그만큼 기본소득 주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나오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